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쪼나쪼나 좋은 아침. 오늘도 생기발랄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쪼나 뉴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강화군의 한 허가 번식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 24일 동물보호단체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는데요. 뜬 장 아래에는 분변이 수북하게 쌓여있고 그 위로는 구더기까지 들끓고 있었습니다. 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요? 오물이 묻어 엉킨 털로 인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폭염 속에서 깨끗한 물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평사에 있었던 개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대부분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심해 숨쉬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먹이라고는 상한 축산 폐기물 뿐이었습니다. 현장에 수의사가 동행해서 탈수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개들에게 수액을 놓는 응급조치를 했는데요. 동물단체 연합이 이날 미용 실습견으로 이용되던 12마리를 포함해 개 300여 마리를 구조했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은 여러 단체로 나눠져 보호받고 있고 앞으로 돌봄과 입양 등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체들은 허가 번식장이라고 하면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불법 사항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번식장의 명의를 빌려 운영된 정황이 또 있어서 허가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특히 수술 부위가 방치되어 다리에 괴사가 일어나거나 절단 위기에 처한 경우들도 많아서 동물 학대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개들은 즉시 구조되지 못하고 일시 격리 조치 대상이 됐지만 단체들은 인천시 조례에 따라 피학대 동물을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임시 보호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 개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는 현재 84곳의 동물 생산업체가 영업 중인데 그중 강화군에만 49개소 강화군은 관리가 절실한데도 기본적인 동물보호 조례조차 없다고 합니다. 단체들은 인천시 전체 반려동물 번식자에 대한 일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경매장, 번식장, 펫숍이라는 다단계 판매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3자의 동물 판매를 금지하는 것만이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구조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코리안 독스 등 12곳의 동물단체가 함께했습니다. 구조된 동물들의 소식은 각 단체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절도범 일당이 송유관에서 석유를 훔치려고 땅굴을까지 팠다고 하는데요. 네. 대구지법 형사 12부에서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공범들도 각각 1년 10개월과 1년 6개월까지 받았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서 곡괭이와 삽으로 무려 5m나 되는 땅굴을 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송유관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해서 주민에게 발각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범행은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자금 조달부터 관리 현장 작업자까지 역할을 나누고 밤에만 작업을 하고 건물 유리창에 썬팅까지 했습니다. 특히 A씨는 2018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살았었는데 또다시 같은 일로 징역형을 받은 거고요.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지적을 재판부는 했습니다. 더구나 송유관이 파손됐다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폭발 위험까지 있었을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휘발유, 등유, 석유? 좀 그렇게 기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비쌌던 나머지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춘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67세의 A씨가 센터를 찾아와 공무원에게
하천 가는데 필요한 기름값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지 담당 직원 B씨는 정중하게 기름값은 드릴 수 없지만 사정이 어려우시면 양곡과 라면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A씨의 반응은 갑자기 욕설을 퍼붓더니 B씨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B씨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 상황에 이제 출동을 해서 그날의 상황은 끝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흘 후 A씨는 다시 나타나 출입문에서 통화 중이던 B씨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벌금 나오면 책임질 거냐라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댄스 스포츠 학원 수강료 환급 문제로 강사를 폭행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고소하기도 했고요.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다가 기사가 말리자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춘천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전에도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서울 종로 전통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상인이 판매용 생선 바로 옆에서 양치질을 하고 그 물을 바닥에 뱉는 장면이 찍혀서 해외 SNS에 화제가 됐습니다. 한 외국인이 종로시장을 구경하다가 해산물 가게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영상에는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가게 안에서 양치질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혔는데요. 남성이 물 호스를 바로 입에 갖다 대고 입을 헹군 다음 그 물을 바닥에 퇴하고 뱉었는데 그 바로 아래에는 판매용 해산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양침물이 해산물에 튈 수도 있었던 건데요. 영상을 찍은 외국인도 너무 놀라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팔로워 1440만 명이나 되는 계정에 올라가면서 국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망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말 격했습니다. 부끄럽다, 저게 말이 되냐, 저러니 재래시장을 가지 않지라는 말부터 냉동 생선 위에 양침물을 뱉네요, 폭삭 망했수다라며 해산물의 위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생선에서 민트향이 나겠네라며 조롱하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일부는 해당 시장과 가게의 이름까지 찾아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시장 상인회는 나서서 해명을 했는데요. 이 일은 사실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이라며 당시에는 그게 잘못된 행동인 줄 몰랐다며 지적받은 이후로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도 원칙적으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화인데요. 미술 실기 대회에서 추락 직전 기장의 표정을 묘사하라라는 문제가 출제돼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수원대학교에서 이달 19일에서 20일 외부 대행사를 통해 고등학생 대상 미술 실기 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대회에서 수상하면 입시에 혜택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소부문에서 학생들에게 2가지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중 하나가 비행기 추락 직전의 기장 40대 남성의 표정을 묘사하시오라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지난해 12월 말에 일어났던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쏟아졌고요. 특히 기장이 40대 남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까지 더해져 더욱 논란은 커졌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맞냐라는 의견들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문제를 냈냐며 경악을 했고요. 심지어 혹시 시험장에 희생자 유가족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냐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39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또 이 문항을 선택해 시험을 치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실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에 떼약볕 아래 장시간 주차를 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자동차 안에 스마트폰이나 라이터 같은 물건을 놓아두면 실제로 폭발하거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핸드폰 자체를 그 베개 속에 넣어놓고 주무셔 본 적 있나요? 핸드폰에 영상을 틀어둔지도 모르고 베개 속에 들었다가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아침에 개 뜨거워가지고 뜨뜨뜨뜨뜨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한여름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 실내 온도는 무려 섭씨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덥다는 수준이 아닌 전자기기나 인화성 물질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온도인데요.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일회용 라이터, 심지어 캔 음료도 고온에서는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절대 차 안에 두시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름철 자동차 화재는 평소보다 10에서 20%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실외 주차를 해야 한다면 창문을 살짝 열어둬서 열어두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창문을 조금만 열어둬도 실내 온도가 평균 5도, 대시보드는 6도까지 낮아집니다. 그리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면 더 좋고요. 햇빛 가리개는 최대 20도, 실내는 2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방향도 중요합니다. 차량 전체가 햇빛을 받을 때는 유리창이 적은 차량 뒤쪽이 앞쪽보다 약 10도나 낮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한쪽만 햇볕을 받는 상황이면 차량 앞보다는 뒤쪽을 태양 쪽으로 두는 게 더 시원하게 유지된다고 하고요. 이미 차 안이 뜨거워졌다면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아 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 공기가 빨리 순환이 된다고 하네요. 문을 3번만 여닫아도 온도가 대시보드 온도는 8도, 실내 온도는 5도나 낮아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거리 운전 시에도 꼭 체크를 해주십시오. 차량의 냉각계통, 엔진 오일,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시고요.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오염이 되면 엔진이 과열돼서 화재까지 날 수 있습니다. 차 운전 못하겠다. 머리 아프다. 냉각수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엔진이 완전히 식은 다음에 보조 탱크의 수위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풀, 로우 또는 맥스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실히 모르는 쪽이니까 더 머리가 아프네요. 냉각수. 야, 자동차 생각보다 까다로운 녀석들이네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졸음운전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는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하고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차량용 소화기도 항상 비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요즘 너무 덥다 보니 또 의사들은 이런 조언을 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요즘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상청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무더위를 좀 더 편하게 넘길 수 있는 조언들이 있는데 어떤 조언일까요? 바로 속옷을 벗고 자기입니다. 지난 22일 영국 신문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속옷 없이 자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통기성이 좋아져서 감염 예방도 되고 체온 조절도 쉬워집니다. 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속옷을 벗고 자면 사랑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남녀 모두 생식기 건강에 좋다고 하고요. 속옷 없이 자는 남성이 정자의 질이 더 좋았다고 하는 미국의 연구도 있었고, 여성들도 속옷을 벗고 자면 통풍이 잘 돼서 곰팡이나 세균이 자라기 어려워져서 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도 더 잘 온다고 하는데요. 잠이 잘 오려면 평소 체온보다 1도 정도 낮아져야 하는데 속옷을 벗으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내가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수면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더 빨리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과민성 대장이나 자궁질환이 있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피하는 게 좋고요.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이불이 다 젖을 수 있으니 완전히 벗기보단 헐렁한 속옷을 입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지렴이 있거나 생리를 시작할 때를 대비해 그것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고 당부합니다. 요즘은 창문도 다 닫았고, 그리고 살짝 그 단독주택이나 바깥에서 안이 안 보이는 구조의 집이라면 누구나 조금 집에서 벗고 다녀도 모르겠다 싶은 정도의 집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중에서 찍은 건 어떻게 막죠? 집 마당에 나체로 있던 사람이 전 세계에 알몸 사진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상대로 소송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이 자기 집 마당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진이 퍼졌다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의 존엄성이 분명히 침해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7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경찰관입니다. 2017년에 자기 집 마당에서 알몸으로 있던 중 구글 스트리트 뷰 카메라의 뒷모습이 그대로 찍혀버렸습니다. 그것도 엉덩이가 다 드러난 채로 이제 사진이 촬영이 된 건데요. 제 집과 도로 사이에는 2m나 되는 높은 외벽이 있었는데도 사진이 찍혔어요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구글에 배상을 요구한 건데요. 2m나 되는 높은 외벽인데도 찍혔다는 건 이 촬영하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주변을 다 찍는 게. 이 사진으로 인해 그가 직장에서도 이웃들 사이에서도 놀림감이 되었대요. 네, 놀림감이 됐다고 합니다. 사진에 그의 나체뿐만 아니라 집의 번지수와 거리 이름까지 이미 노출이 됐고 현지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네, 처음 1심 재판에서는 자기 정원에서 그렇게 있었던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는데 1심에선 패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진이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찍혔고 게다가 울타리도 일반 성인 남성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구글도 평소 거리뷰에서 사람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타인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는 책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침해한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침부터 핫해요. 일본 편의점들이 요즘 로봇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력 찾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로봇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의 회미리마트는 똑똑한 로봇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로봇은 청소도 하고 재고도 관리하고 제품 홍보까지 한다고 합니다. 1인 3역의 역할을 하는데요. 카메라를 탑재해서 바닥을 청소하면서 동시에 진열대 사진도 찍습니다. 그리고 상품이 부족하면 바로 점주에게 알려주고 추천 상품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 전역에 로봇 1,000대 이상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로봇들 덕분에 편의점 운영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로봇 한 대가 더 경제적이고요. 특히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미리마트는 이미 2020년부터 150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로봇을 써왔습니다. 이 로봇은 하루에 음료 1,000개까지 진열할 수 있는데 업무량이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다른 편의점 체인들도 로봇들을 좀 도입을 하는 상황이고요. 로손이라는 편의점은 음료 진열 로봇, 세븐일레븐은 접겐 로봇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앞으로 로봇 직원이 맞이해줄 날이 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소매옷 로봇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무려 79조 원 규모로 지금보다 4.6배나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쇼핑은 어떤 모습이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대장암 환자분들에게 또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카페인이 있든 없든 커피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 동국대 교수님 연구팀이 미국 국립암연구소 저널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관련 연구 논문을 분석해보니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식습관 요인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식생활 요인 중 몇 가지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 저지방 유제품, 칼슘이 많은 식품, 그리고 우리가 또 매일 마시는 커피. 커피는 디카페인이어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글로로겐산이나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항산화, 항염 효과를 통해 간 건강을 개선해준다고 하고요. 대장암 환자들이 자주 간 전이로 인해 사망을 하는데 이걸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발생률이 갑상선 암 다음으로 높은 2위 암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발생 원인은 확실하지 않지만 70에서 90%는 환경적인 요인, 10에서 30%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추정하고요. 발생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70, 90%는 환경적인 요인, 10에서 30%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추정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적색육과 가공식품 많이 먹는 거, 그리고 술 마시기, 담배 피우기, 잠 부족,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붓는 증상이 단순한 염증이 아닌 전이암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한 55세 남성 환자가 이미 전이성 편평세포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른쪽 중지와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6주 동안 점점 붓고 아프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봤을 때 확실히 붉고 부어 있었고 엄지발가락 근처에는 손톱 근처에는 궤양까지 생겼는데요. 아주 단단하고 민감하게 보이는 그런 부위로 보였다고 합니다. 네, 손가락과 발가락 뼈 사이에 결과를 방사선 검사를 통해 확인했더니 파괴적인 용해성 병변이 관찰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암세포가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용해성 병변은 암세포가 뼈 조직을 파괴해서 구멍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전이암의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같은 말단 부위에 암이 전이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하네요. 손 발끝 부분은 골수가 적고 심장에서 멀어서 혈류량이 낮아서 암세포가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인데 그래서 암세포들이 이제 가운데 쪽에 많이 발생하나 봐요. 몸 쪽으로. 네, 그래서 폐암이나 소화기암, 비뇨, 생식기암에서 이런 현상이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단 전이는 보통 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말기에서 많이 나타나서 예후가 좋진 않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세상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요. 꽤 크게 멍들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잠이 부족하면 피곤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수면 부족이 우리 몸과 마음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감정도 불안해지고 사고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국 잘 자지 못하면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경고가 계속되는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낮에도 갑자기 마이크로 슬립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깜빡 조는 것. 침대에 누우면 5분도 안 돼서 골아 떨어지거나 알람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면 다 수면 부족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하루 종일 멍하고 피곤하기만 한 수면 관성이 있다면 수면의 질을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 부족이 정말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운전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에 따르면 2022년에만 졸음운전으로 69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매년 32만 8천 건의 교통사고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네요.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아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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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